여러분, 한국에서 곧 바이비트가 차단될 수 있으니 자산을 지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빠르게 옮기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접속이 먹통이면 자산은 화면 속에 갇힙니다. 오늘은 겁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고요? 앱이 막히는 건 단순 불편이 아닙니다. 출금 버튼을 누를 시간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규제의 바람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포지션보다 출금이 먼저입니다. 레버리지 걸어둔 상태에서 접속이 끊기면 그날은 손익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남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실력입니다. 혹시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를 틀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미 눈에 보이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설치도 업데이트도 막히면 사용 환경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열리는데 내일은 닫힐 수 있다는 뜻이라서 언제든이라는 단어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면 상황이 풀릴 거라는 기대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 삭제 후 VPN으로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닫히는 느낌이죠. 차단 원인을 짚어보면 첫 번째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흐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도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처는 뭘까요?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하더라도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거래소는 편한 호텔이고 개인 지갑은 내 집 열쇠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내 집이 가장 든든합니다. 개인 지갑을 쓰실 때는 지갑 주소를 복사할 때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으니 주소 앞뒤 몇 글자를 꼭 눈으로 대조해 주세요. 손가락보다 눈이 먼저입니다. 출금할 때 네트워크 선택도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체인 선택이 다르면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수수료가 싸다보다 정확하다가 먼저입니다. 일부 코인은 메모나 태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칸을 비워두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출금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처음 옮기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테스트 출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사고를 막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옮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수수료와 네트워크 혼동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쪽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깔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 접속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음 문도 같이 닫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습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우회는 길이지만 지름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VPN을 켜는 순간 계정 정보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 길로 뛰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으니 판단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던 분들에겐 손이 묶이는 느낌일 겁니다.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는 그 5곳이 대표 피난처처럼 언급됩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입금부터 막히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곳들로 골라뒀습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선택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면 챙기는 게 맞습니다. 5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빠르게, 선택은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동 준비가 되셨다면 여기서부터는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법보다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고 한 번의 충동 진입이 계좌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용어가 정리되면 차트가 갑자기 쉬워지실 겁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이고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롱 포지션은 언제 들어가느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한다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눌림이 와도 저점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무작정 숏을 잡으면 파도의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런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고 차트가 하락 추세로 흘러갈 때 특히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이 힘을 받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보조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차트를 번역해주는 자막 같은 존재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보는 데 도움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벌어지는 모양을 보면 속도가 붙는지 멈추는지 감이 잡힙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큰 움직임이 준비되는 경우가 있고 밴드를 강하게 뚫으면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지표 하나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승률이 올라갑니다. 여러 신호가 한 목소리를 내는지 확인하세요. 단타는 보통 5분봉, 15분봉 같은 짧은 차트를 보지만 큰 흐름은 1시간봉이나 4시간봉이 잡습니다. 큰 방향이 위인데 아래로만 베팅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고집이 됩니다.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표시해 보세요. 과거에 많이 부딪힌 가격대는 다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결국 어디에서 싸움이 났는지를 기억하는 게임입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는 한 번에 뛰어들기보다 돌파 후 되돌림이 나오는지 보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급하게 잡은 롱은 종종 꼭대기에서, 급하게 잡은 숏은 바닥에서 잡히거든요. 주문 방식도 손익을 가릅니다. 시장가로 급하게 들어가면 미끄러짐이 커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지정가로 계획한 가격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물에는 펀딩비라는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단타라면 영향이 작을 때도 있지만 펀딩이 과하게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 방향으로 급반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손익비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손절폭이 큰데 익절 목표가 작으면 몇 번 맞춰도 한 번에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단타는 많이 맞히는 게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과매매는 실력보다 피로가 먼저 만듭니다. 한번 거래하고 나면 잠깐 숨 고르고 내가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때만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진입보다 대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호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곧 수익이고 아무 신호 없이 들어가는 순간은 대부분 수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붙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 뒤 RSI가 과매수는 아닌 구간에서 눌림이 오면 롱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데드 크로스와 악재가 겹치면 숏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기준을 머리로만 두지 말고 차트를 캡처해서 나중에 복기해 보세요. 같은 실수를 3번 하면 습관이 되지만 같은 실수를 기록하면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멋있게 휘두르면 빠르지만 힘 조절이 안 되면 손부터 베입니다. 초보일수록 레버리지는 낮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버리지를 올릴수록 청산 가격이 가까워집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포지션이 강제 종료될 수 있으니 마치기보다 버티기 설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마진 방식도 중요합니다. 격리 마진은 포지션마다 위험을 분리하는 방식이고 교차 마진은 계좌 전체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격리 쪽이 통제하기 편합니다.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진입할 때부터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 정해두면 계좌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단타는 속도보다 규칙입니다. 포지션 크기는 욕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합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 계좌를 크게 흔들지 않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 안에서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익절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거나 흐름이 꺾이면 일부라도 먼저 챙기는 식으로요. 수익을 잡는 손이 있어야 손실도 줄어듭니다. 뉴스가 터지는 순간은 초보자에겐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발표 직후에는 스프레드가 벌어지거나 급등락이 나오니 확신이 없으면 한 박자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겁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이동 정보뿐 아니라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 포인트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